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전문가 디우스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선물이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열광을 하고 계시는 해외선물이라는 투자 상품, 대체 어떤 상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 그 정의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물거래와 선도거래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용어에 대해서, 해외 선물만의 용어가 있겠죠.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거래와 선도거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물거래의 사전적인 의미, 현실에 존재하는 상품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모든 상거래가 현물거래에 해당되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을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교환을 한다든지 요런 지금 당장의 가치를 거래하는 것, 모든 상거래가 현물거래에 속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식거래도 현물거래에 속하겠죠. 지금 이 기업의 지금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바로 현물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품의 지금 당장 현재 가치를 가지고 거래하는 매매, 이게 바로 현물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도거래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선도거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거래 당사자들이 자산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미래 일정 시점, 그리고 약정. 미래 일정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만기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약속한다. 요 두 가지의 단어만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하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그냥 그 농산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게 주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게 주인이고 제가 농사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쌀값이 너무 비싸서 좀 고생을 했대요.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쌀값 올라가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쌀값을 좀 미리 이렇게 협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제시를 합니다. 제우스, 이 밭의 수확물을 얼마에 좀 구매를 할게요. 수확하고 나서. 그럼 저는 또 생각을 하겠죠. 작년에 쌀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쌀농사를 지으려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미리 이렇게 조금 수요 대상자를 확보해 두는 게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도거래에서 특징이 좀 보이죠? 거래 대상에 대한 규격화가 없어요. 그냥 쌀 얼마에 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죠. 이 정도입니다.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죠. 그리고 거래 이행 보증 기간이 없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약속을 한 것 뿐이지 이 약속을 중간에서 중개해주고 보증을 해주고 감독을 해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쌀값이 하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추수를 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서 봤더니 쌀값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쌀값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받기로 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저는 수익을 좀 챙겼겠죠. 반면에 여러분들은 지금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기존에 약속했던 가격이 있어서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뭐 더 볼 사람도 아닌데 그냥 약속 그냥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더 싸게 사면 저는 남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이행을 해주는 보증기간이 없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도거래는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거래 방식이긴 한데 중간에 보증해주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사자와 당사자들끼리의 약정 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약 불이행 위험이 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래서 발생한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파생된 게 바로 선물 거래인데요. 선물 거래는 우리 둘이 약속을 했을 때 중간에 거래소라는 네, 중간 중개소가 네, 존재하게 됩니다. 감독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게 저희 나라에 한국 거래소가 있고요. 네, 외국에 뭐 시카고 상업거래소 혹은 뭐 홍콩 증권거래소, 뭐 싱가포르 거래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래소에서 이런 상품들을 거래 대상을 규격화, 표준화를 해주는 거죠. 자, 2018년 4월 1일에 인도하는 뭐 제우스사가 10kg 이런 식으로 제우스사가 10kg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상품을 표준화를 해주고 네, 그거에 따라서 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감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가 만약에 국내에 있으면은 국내 선물이 될 거고요. 이런 거래소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외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거래소가 관할하는 선물 거래는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지수고요. 해외 거래소가 관할하는 선물 거래는 해외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쌀을 농사를 짓고 있는 제우스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우스한테 와서 이렇게 조금 가격 표준화 되지 않은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거래소에서 그 상품을 표준화 해주고 서로 약정하는 내용을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제우스는 이제 땡볕에서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네, 이렇게 수확을 하겠죠. 그랬을 때 수확을 하고 나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수확 당시의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수확 당시의 가격이랑은 상관없이 우리가 거래소랑 이제 거래 체결에 대해서 보증을 주고받고 했을 때 처음에 약속했던 가격, 그 가격으로 요때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쌀이라는 상품이 추수했을 때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겠죠. 네, 이게 바로 선물 거래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란 장래 일정 시점을 우리는 만기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 일정 시점에 매매할 것을 약속을 하는 건데요. 언제 약속한다? 현재 약속한다. 무엇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약속하는 거래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되면은 국내 선물,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약속하게 되면은 해외 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이 상품의 미래 가치를 지금 판단을 해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네, 중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행될 수 있게끔 하는 매매, 거래, 이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죠. 네,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 네,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를 투자하는 거래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해외 선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있는 용어 말고도 좀 많은 용어들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요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용어들은 만기일, 증거금, 그리고 틱,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증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외 선물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 크루드 오일이라는 종목의 상세표입니다. 네, 요 증거금 보시면 요 표 안에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아니 증거금이면 증거금이지 위탁은 뭐고 유지는 뭐야? 이렇게 좀 짜증내실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금이라고 하죠. 주식에서 투자금이 얼마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해외 선물에서는 투자금이라는 말 대신에 증거금이라는 얘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보증금식인 걸로 보시면 돼요. 위탁 증거금이라는 얘기는 종목 한 계약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여기서 또 한 계약은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산다 라고 하면은 오늘 기준 삼성전자가 지금 255만 7천원인데요. 삼성전자 한 주를 사기 위해서는 255만 7천원이 필요하죠.
그 한 주, 삼성전자 한 주, 두 주, 세 주 할 때 그 한 주가 해외 선물에서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종목 한 계약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이 얼마다? 2310달러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라는 종목 한 계약을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은 2310달러가 필요하구나. 지금 기준으로 환율로 246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지 증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46만원을 가지고 크루드 오일 한 계약을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이 뭐 바로 올라서 우리가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산 방향과 반대로 빠지기 시작해서 손실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21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좀 경고가 올라오게 되겠죠. 당신은 유지 증거금 이하가 됩니다. 유지 증거금 이상의 증거금을 유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증거금이라는 내용이 또 있죠. 유지 증거금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 추가 증거금을 입금해서 유지 증거금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는 증거금이라는 것은 투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 계약이라는 거는 주식에서 말하는 한 주, 두 주다. 그래서 이 표 크루드 오일이라는 상품을 한 계약 운용하기 위한 투자금이 2310달러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운용에 필요한 증거금은 각기 다 다르고요. 증거금을 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만기일입니다. 요 표를 봤을 때 만기일이라는 내용이 전혀 안 보이죠. 대신에 보면은 LTD와 FND가 보일 겁니다. 이건 또 뭐예요? 만기일이면은 만기일이지 왜 두 개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계약 만료일과 같은 의미고요. 해외 선물에서는 월물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3월이면은 뭐 3월물, 4월이면 4월물 이렇게 되는데, 뭐 월물이 1개월마다 있는 것도 있고 3개월마다 있는 것도 있는데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안에 이제 모든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품인데, LTD라는 것은 Last Trading Day라고 해서 최종 거래일이라는 뜻이고요. FND라는 것은 First Notice Day라고 해서 최초 통보일.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결제 방식에 따라서 만기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라는 종목은 결제 방식이 인수도 FND라고 되어 있죠. 현물 인수도가 진행되는 결제 방식은 FND 방식으로 2018년 3월 22일이 만기일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LTD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는 뭐 종목표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만기일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월물 만기일에는요, 포지션이 자동 반대매매 청산이 나간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크루드 오일 3월물을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3월 22일날 만약에 만기일이다 라고 하면은 3월 22일 되기 전까지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요. 만기일이 되는 순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바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만기일이라는 기간적인 제한이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는 만기일이라고 있구나, 그냥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구나, 그래서 만기일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청산을 하고 다음 월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틱입니다. 틱. 요 이제 종목 상세표에 보시면 틱 사이즈 그리고 틱 가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종목마다 증거금이 다르듯이 종목마다 틱의 가치나 사이즈도 조금씩 다릅니다. 틱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의 호가와 같은 의미고요.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HTS상 한 칸 한 칸을 호가라고 하잖아요. 해외 선물에서도 HTS상의 한 칸 한 칸을 호가라는 말 대신에 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틱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지.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손익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이해 못하시니까 네, 뒤에 HTS와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왼쪽에 보이시는 게 해외 선물 HTS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사용하는 HTS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일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던 종목표와 같은 종목표고요. 아래쪽에 제가 예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5,000달러의 증거금으로, 투자금으로 크루드 오일 2계약을 61.20에 매수 진입해서 61.40에 매도 청산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5,000달러의 증거금이래요. 왜 하필 5,000달러라고 했을까요? 자, 크루드 오일 2계약을 매수했다라고 하니까 크루드 오일 1계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31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크루드 오일 2계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620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냥 넉넉 잡아서 5,000달러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크루드 오일 2계약 매매하기 위해서 5,000달러의 증거금을 지금 입금을 해놓고 네, 이제 매수를 진입을 한 건데요. 61.20이라는 호가에서 네, 매수 들어가서 61.40이라는 호가에서 매도 청산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수라고 하는 거는 한 주, 두 주, 네, 같은 의미라고 했죠. 계약수가 몇 계약이에요, 지금? 크루드 오일 2계약을 몇 틱을 가져갔느냐? 네, 61.20부터 61.40인데 요 한 칸 한 칸이 바로 틱이라고 했습니다. 요 한 칸 한 칸이 바로 틱. 요 한 틱의 가치가 얼마? 10달러라고 했죠. 네, 2계약인데 한 틱당 10달러인데 우리가 몇 틱을 가져갔어요? 20부터 40까지 20틱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틱 사이즈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 한 칸 한 칸 틱이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0.01씩 호가가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별 의미 아닙니다. 그러면 61.20부터 61.40까지 토탈 0.2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틱은 20틱이 올라간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크루드 오일 2계약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 청산하면 얼마의 수익을 가져간다? 바로 400달러라는 수익을 우리는 가져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자, 크루드 오일 1계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310달러라는 네, 투자금이 필요한데 우리는 몇 계약을 운용했다? 2계약을 운용했다. 그래서 4,620불보다 조금 많은 그냥 5,000불로 네, 5,000불이라는 증거금을 넣어놓고 크루드 오일 2계약을 61.20에서 매수해서 20틱 네, 수익을 가져가고 끝냈습니다. 그랬을 때 돈이 얼마냐? 2계약 운용했기 때문에 한 틱의 가치에 10불인데 2계약이니까 20불이 되겠죠. 한 칸에 20불짜리를 20칸 가져갔으니까 총 400불이라는 수익을 챙겨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보시면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차피 용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말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똑같은 상황이고 계산하는 것도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금액 자체가 쓰여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한 틱의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몇 틱을 가져가느냐 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 한 틱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우리가 몇 틱을 가져갔는지만 알면은 네,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가져갔는지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외 선물의 좀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 선물이 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네,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특징,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양방향성 수익 구조. 흔히들 양방향성?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매수의 구조만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 255만 7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초반에 250만원에서 내가 샀는데 종가에서 255만 7천원에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한 주당 5만 7천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겠죠. 근데 반대로 시작했을 때는 260만원이었는데 끝났을 때는 255만 7천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당 43,000원의 손실을 발생하겠죠. 근데 해외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로 진입을 하면은 올라간 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반대로 가격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가격이 빠지는 매도로 진입을 해서 매수로 청산을 하게 되면은 매도로서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양방향성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현물 가격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험 회피, 위험 분산.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해외 선물이라는 투자 상품의 본질은요. 이 투자 상품이 파생되어서 파생 투자 상품으로 나온 목적은 현물 가격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장이 너무 안 좋아서 쭉쭉 빠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자, 손실 볼 때 해외 선물은 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 선물이라는 상품은 원래 그냥 해외 선물 투자만 네이키드로 진행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 아니라 주식 투자라든지 다른 투자를 하면서 해지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해외 선물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해외 선물에 올인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한 70% 비중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30%의 자금을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식장이 안 좋을 때 해지 거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조금 좋은 양방향성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의 특징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은 매수로 수익 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매도로는 대체 어떻게 수익 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금 세 덩어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만원인데요. 지금 제우스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내일모레 되면은 200만원으로 올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 100만원일 때 빨리 사야죠. 지금 100만원일 때 빨리 매수합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정말 2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팔아야죠. 그러면 제 수중에는 지금 현금 100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익 구조인 매수의 수익 구조고요. 반대로 지금 금 세 덩어리 가격이 200만원이래요. 근데 제우스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 너무 높게 책정됐는데 이거 한 일주일 뒤면 한 100만원 반토막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가격 높을 때 팔아야죠. 팔았는데 진짜 한 일주일 지나니까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사는 겁니다. 가격이 높을 때 팔아서 낮을 때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제 손에는 뭐가 있어요? 똑같은 금 세 덩어리랑 현금 100만원이 있는 거죠. 저는 1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격이 빠졌음에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 당장 금 세 덩어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먼저 팔아서 나중에 삽니까? 주식의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매매가 진행되고 나중에 발생되는 거. 예를 들어서 빌린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우스라는 사람이 지금 금값이 빠질 거를 알고 있는데 금이 많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빌려와요. 나 금 세 덩어리만 일주일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팔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금값이 떨어졌을 때 사서 잘 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금은 다시 돌려주고 나는 어떻게 해요? 100만원만 챙겨가는 거죠. 빌린다라는 개념을 살짝 도입을 시켜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매수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빠져도 수익이 나는 매도의 수익 구조도 가진 양방향성 수익 구조를 가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자, 그리고 다음 해외 선물의 다음 특징은요. 휴장과 시장 시간의 이점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물은요. 하루에 23시간 시장이 계속해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해외 선물이죠.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홍콩, 중국 다 열리죠. 근데 시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개장 시간이 있고 폐장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주요한 세 가지 시장을 여기다 써놨는데 아시아장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유럽장이 오픈을 하고 야간에 미국장이 오픈을 하면서 다시 아침에 아시아장이 오픈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24시간 중에서 1시간 휴장을 빼고는 하루 23시간 시장이 굴러가겠죠. 물론 시간대마다 국가 참여에 따라서 움직임이 좋은 시간대가 있고 움직임이 별로인 시간대는 있겠지만 시장은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휴장일 때에도 우리나라 뭐 추석 연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 닫았잖아요. 우리나라가 휴장이면 어때요? 미국이나 유럽은 휴장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쉬더라도 해외가 증시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휴장에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뭐가 좋냐? 시장 참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수익 실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래의 마감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1개월에서 3개월마다 월물이 존재하는데 지수 종목이나 통화 종목은 대체적으로 3개월마다 만기가 옵니다.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그러면은 3월물은 뭐 만기가 되면은 이제 다음 6월물로 넘어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상품 같은 경우는 1개월마다 있어요.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그래서 1월물 만기가 되면은 청산을 하고 2월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만기일이 되면은 내가 청산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들어간다. 자동 청산이 나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되겠죠. 주식 투자는 기간적인 제한은 없죠. 내가 못 버텨서 손절치면 몰라도 존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어쨌든 버티면 올라간다는데 해외 선물은 존버 하고 싶어도 만기일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는 만기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대비해서 장기 투자가 조금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마지막. 자,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영어 단어인데요. 한국어로 이제 바꿔보면은 지렛대라는 얘기인데요. 작은 자본금으로 큰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투자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조금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에 따라서 해외 선물 종목에 따라서 10배에서 30배의 레버리지를 부여를 합니다. 많은 것은 한 60배까지 부여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크루드 오일 종목 상세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 증거금이 투자금이 2310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 단위가 1000배럴이래요. 크루드 오일이란 상품은 계약 단위가 1000배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계약 운영하기 위해서 2310달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크루드 오일이 호가가 62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호가는 배럴당 62달러가 되겠죠. 그냥 공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 증거금 곱하기 계약 단위 한 것을 지금 현재 가격, 현재 HTS상 찍혀있는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37,258달러가 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자 크루드 오일 1000배럴짜리 요 계약을 운영하려면은 37,258달러라는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금이. 근데 우린 얼마가 필요해요? 2310달러밖에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몇 배의 레버리지를 부여받았어요? 16.13배의 레버리지를 부여받은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37,258원짜리 주식을 하나 살려면은 원래 37,258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해외 선물에서는요. 37,258원짜리 해외 선물 종목이 있으면은 우린 얼마만 있으면 돼요? 2,310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적은 돈으로 큰 상품을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외 선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 레버리지가 부여가 된다.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투자금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위의 계약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주식처럼 증거금이 많아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이 많아야 많은 주를 사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적은 투자금으로도 큰 단위의 계약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틱수를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해외 선물이 대체 무엇인지, 무엇이길래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중간중간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 부분들만 좀 가져가시면서 해외 선물에 일단 흥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조금씩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이해도와 수익금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제우스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교육 진행했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교육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